안녕하십니까. 숙박신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심도 농촌 빈집도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공유 숙박이 사실상 허용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이미 내국인이 투숙 가능한 도시민박 운영이 사실상 합법화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러브호텔 형태의 숙박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합법이 됩니다. 물론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 에어비앤비를 양성화시켜서 역차별 문제를 사라지게 하겠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기존 숙박업은 무한 경쟁으로 경쟁력 없으면 사실상 퇴출 수준을 받게 됩니다. 읽어보 나가보죠. 기존 숙박업소와 민박이 극구 반대해오던 일들이 사실상 허용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미 숙박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도심에서는 위홈이라는 회사가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도시민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따냈습니다. 이른바 위홈 공유 숙박업입니다. 한국판 에어비앤비라고 하죠. 이미 이 서비스를 개시했고 호스트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농촌형 에어비앤비 다자요, 이 다자요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공유 숙박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민박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농촌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던 기존 숙박업계와 당장 타격을 받게 되는 민박업계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촌이 러브호텔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허용은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죠.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산업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업계에 반발 있었죠. 그렇지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형태의 숙박업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뜻이. 그래서 숙박업계는 좀 머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말하는 공정경쟁? 공연불이 된 거죠. 더 큰 무한 경쟁이 남아 있습니다. 공유 숙박의 도입이 숙박업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 참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공유 숙박은 불법이고 기형적인 성장이고 역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차별이라는 문제에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공유 숙박들이 외국인을 받아야 된다. 이 규정이 역차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말은 사라져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국인까지 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국인을 투숙시키는 것이 불법이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은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폐업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 정상적인 숙박업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요. 장점, 단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호텔 용품 음료가 나와 있고요. 양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갤러리 창 이렇게 나와 있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심지나 농촌에서도 공유 숙박이 사실상 허용되었다는 내용, 법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존 숙박업소는 무한 경쟁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사실상 퇴출 수순이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숙박신문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